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시노부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시노부가 기살대에 들어가고 언니 카나에가 혈기에 의식불명이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소원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시노부는 오늘도 언니 카나의 병실을 찾아가 언니의 상태를 체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시노부는 초조해지는 마음을 숨기고자 아무렇지 않은 듯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죠. 그때 뒤에는 카나오가 서 있었고 카나오는 시노부에게 다음 임무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카나오를 보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함께 임무를 가볼까요? 라고 했고 카나오는 부드러운 미소로 좋다고 했죠. 시노부는 카나에가 그렇게 된 이후에 연구와 혈기 사냥에 몰두하다 보니 카나오에 대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많은 귀살대원이 당했다는 나타공산으로 출격하게 되었고 그 상에 도착하자 여러 귀살대원들이 거미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앞에는 귀살대원들이 어쩐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시노부와 카나오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그 공격들은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기에 슬쩍 피하며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그때 카나오는 시노부에게 지금 이들은 거미줄의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을 따라가 볼까요?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자신의 눈에는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 그 귀살대원들의 몸 주변을 칼로 휘저겨보니 확실히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기에 카나오의 눈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죠. 시노부는 카나오에게 이들을 조종하는 거미줄의 출처를 알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 그 혈기를 처단하세요 라고 명령했고 카나오는 오랜만에 시노부에게 받는 명령이었기에 엄청난 열정으로 그 거미줄을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끝에는 엄마 거미혈기가 거미줄로 조종을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카나오는 꽃체홉을 사용해 능숙하게 엄마 거미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시노부의 앞에 조종당하던 귀살대원들은 전부 힘이 빠져 쓰러졌고 시노부는 칼을 꺼내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무리 자신을 공격했다고는 해도 같은 편이었던 이들 칼로 찔러버리다니 너도 참 매정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며 아빠 거미혈기가 나왔죠. 시노부는 그에 부드럽게 웃으며 같은 편에 칼을 겨누는 순간부터 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했고 당신도 내게 적이를 보이는 것 같으니 당신 역시 이 칼로 찔러드리죠 라고 했습니다. 아빠 거미혈기는 그에 어디 해보라며 육중한 몸을 이끌고 시노부에게 주먹을 날렸고 시노부는 사뿐사뿐 마치 고개를 하듯 아빠 거미혈기의 주먹을 피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벌레 호흡을 사용해 한순간에 아빠 거미혈기 팔뚝을 칼로 찌른 뒤 지나갔죠. 아빠 거미의 근육질 팔뚝에는 살짝 찔린 것 같은 상처가 나 있었고 이 정도 공격으로는 백날 나를 공격해봤자 내 근육조차 뚫을 수 없을 거라며 여유롭게 알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씩 웃으며 그거 참 흥미롭네요. 당신처럼 근육질의 혈기의 힘은 과연 어떨까요? 라고 했고 순간 시노부가 아빠 거미혈기에게 뛰어가 발차기를 날렸죠. 아빠 거미혈기는 저런 자그마한 인간이 발로 차봤자지 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발차기를 맞아줬는데 아빠 거미혈기의 몸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날아가 나무들과 함께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빠 거미혈기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힘이지? 라며 당황했고 시노부는 당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건 나쁘지 않네요 라고 했죠. 시노부는 첫 공격에서 아빠 거미혈기의 피를 채취해 곧바로 자신에게 주입했고 아빠 혈기의 파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빠 거미혈기는 어떻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그 가느다란 칼로는 내 목을 베어낼 수 없으니 날 죽이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다 라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웃으며 글쎄요 당신은 이미 죽어있을 텐데요 라고 했고 아빠 거미혈기는 그게 무슨? 이라는 말을 꺼낸과 동시에 몸에서는 시노부가 넣어놓은 독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몸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고통에 일그러져 있는 아빠 거미혈기에게 내 칼에는 독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 내 칼을 맞은 순간 당신은 죽음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라고 했죠. 아빠 거미혈기는 그럴 수가 이런 잔인한 녀석 그럼 너의 동료인 귀살대원들도 전부 독으로 죽여버린 거냐? 라고 하며 쓰러졌는데 아빠 혈기의 눈이 그 귀살대원들을 향하자 그 귀살대원들은 으 하면서 모두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제가 찌른다고 해서 전부 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약이 들어간 거랍니다 라고 웃었고 아빠 거미혈기는 이 여자 뭐야? 라고 하며 소멸했죠. 시노부는 그 뒤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이 저곳에도 혈기가 있음을 유추했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한 소년이 하연호 루이와 싸우고 있었는데 온몸에 상처를 입고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시노부는 곧바로 벌레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에게 날아가는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베어버린 후 루이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강한 발차기에 튕겨나갔고 눈이 휘둥그레져 이 힘은 아빠의 느낌인데? 라며 놀랐죠. 그의 시노부는 어머 아빠라뇨? 저는 아직 남자와 스킨십도 해본 적도 없는 여자입니다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이 녀석의 성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너 아빠를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했고 시노부는 일륜도를 쓱 보여주며 그 아빠라는 혈기는 이 안에 있답니다. 라고 웃었죠. 그의 루이는 분노하며 시노부에게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고 시노부는 몸을 회전하며 그 거미줄을 뚫은 뒤 루이의 몸통을 찌르며 지나갔습니다. 루이는 그에 황급히 뒤로 물러나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했죠. 시노부는 아무래도 하얀의 혈기라 그런지 독이 조금 늦게 도려나? 라며 조금 기다렸는데 그 순간 루이의 뒤에서 불의옥 검술이 날아와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루이의 몸은 독이 돌기 전에 소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루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기우가 자신의 즐거움을 가로채버리자 살짝 기분이 언짢아졌죠. 기우씨, 지금 내가 다 처리해놨는데 막타를 치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을 했고 기우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죠. 그런 중 시노부는 탄지로 쪽을 받고 어라? 여기에도 혈기가 있었네요? 라고 하며 곧바로 네지코를 향해 찌르기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기우가 시노부의 칼을 막아냈고 시노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기우씨? 지금 뭐하는 짓이죠? 혈기가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라고 했죠. 그의 기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네지코는 총총총 뛰기 시작했고 시노부는 놓치지 않겠다며 곧장 네지코를 따라갔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우가 시노부를 막아섰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자꾸 이러면 저도 참을 수 없다면서 왼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시노부의 팔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오며 기우를 묶어버렸습니다. 기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벙쩍 있었는데 시노부는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네지코를 향해 거미줄을 다시 쏘며 네지코까지 묶어버렸죠. 기우는 고추 너 혈기가 돼버린 건가?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건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혈기의 신체 능력과 기술을 빼앗는 방법이라고요. 신체 능력은 어느 정도 누적이 되지만 혈기술 같은 경우는 서서히 없어지죠. 겨우 12개월의 혈기술을 얻었는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다니 이 혈기술을 쓰게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예요. 기우씨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시노부는 곧장 묶여있는 네지코를 향해 날아갔는데 그 순간 비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탄지로와 카마도 네지코를 본부로 데려오라는 공지를 전했고 시노부는 네지코의 앞에서 칼을 집어넣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비살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네지코와 혈기가 된 지난 2년 동안 인간을 해치지 않았다며 임시로 비살대원들과 동행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에 언니 카나에가 언젠가 했던 인간과 혈기가 사이좋게 지내는 날을 왔으면 좋겠다던 게 떠올랐고 언니가 깨어났을 때 네지코를 보여주면 조금은 행복해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카마도 남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죠. 원래 같았으면 혈기를 생포했던 것에 여러가지 실험을 하며 자신의 연구에 쓰겠지만 네지코는 보아하니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기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노부는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여러 명의 승객들이 실종이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원 몇 명도 실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자신이 그곳으로 가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우부야시키는 그곳에는 이미 수주 토미오카 기우를 파견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기우는 뭔가 사람이 어둡고 음침한 것이 괜히 신경이 쓰인다며 자신도 함께 날아가겠다고 했죠. 사실 속마음으로는 지난번 나타공원 상에서 자신이 혼자 하얀을 잡을 수 있었는데 기우가 막타를 쳐서 공로를 반으로 나누게 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복수로 기우의 공을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무한열차를 향해 출발했는데 옆에서 쫄랑쫄랑 카나오가 따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죠. 시노부는 너도 함께 가고 싶은 거냐고 묻자 카나오는 쭈뼛거리면서 그렇다고 했고 시노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지난번 카나에를 옆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자신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시노부만큼은 꼭 옆에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노부를 지키기 위한 검이 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매일매일 수련하고 있었죠. 그렇게 무한열차에 타게 된 시노부와 카나오. 시노부는 기우를 놀라게 하기 위해 기우가 있는 좌석을 찾아다녔는데 도통 보이지가 않았고 카나오가 저 구석에 존재감 없이 박혀있는 기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기우는 시노부와 카나를 보고 그냥 왔나보다 슬픈 표정을 지었고 시노부는 이렇게 예쁜 여자 둘이 왔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다그쳤죠. 그의 기우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내가 있는 곳에 왔다는 건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 아닌가? 라고 했고 시노부는 관자놀에 빠직하면서 네 그렇죠 라고 기우의 앞좌석에 착석했습니다. 그때 마침 검표연이와 검표를 했고 그들은 모두 잠에 빠지게 되었죠. 열차 위에 있던 하연이 랩무는 그의 씩 웃으며
이번에도 손쉽게 귀살대원들을 처치하고 승객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엠모는 더욱 안전한 방법을 통해 귀살대원들을 죽이려고 했고 좋은 꿈을 꾸게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꼬드긴 아이들을 시노부 일행에게 보내 그들의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하게끔 하려고 했죠. 아이들은 밧줄을 들고 슬금슬금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팔과 카나오, 기우의 팔을 묶기 시작했고 시노부에게도 한 아이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시노부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어라?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라고 했죠.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어떻게 잠에 들지 않은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시노부는 검표를 받은 후에 갑작스럽게 잠이 쏟아지자 설마 혈기술에 걸린 건가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륜도 자루를 잡았고 혈기에 대한 해독약을 몸에 주입시켜 잠에 들지 않은 거였죠. 아이들은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도망을 가버렸고 열차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엠무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열차와 융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을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시노부는 카나오에게만 해독약을 주입해 깨우게 되었고 근처에서 날고 있던 귀살대 까마귀를 불러 지금 수주 토미오카 기우씨는 혈기술에 걸려 잠에 들어버렸다며 귀살대 본부에 알려달라고 명령했고 기우가 망신을 당할 것에 고소한 마음이 들어 지고 웃었습니다. 그때 열차에는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시노부는 카나에게 승객들을 저 촉수로부터 지키라고 명령했죠. 그의 카나오는 곧바로 빠른 움직임으로 촉수들을 베어내기 시작했고 시노부는 이 넓은 열차 안에 모든 승객들을 지키려면 기우를 깨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우에게도 해독약을 주입해줬습니다. 기우가 일어나자마자 시노부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잠만 잘 자시는군요 라고 했고 기우는 금세 현재 상황을 알아챈 후에 뛰어나가 불의 호흡의 검술로 촉수를 베어냈죠. 시노부는 확실히 기우의 검술은 도움이 됨을 느끼며 이 열차에 있는 혈기를 어서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벌레호흡을 사용해 열차 곳곳을 찔러 독을 주입했습니다. 그러자 열차에 도달한 촉수들이 발광하듯이 움직였고 독으로 인해 고통을 받긴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진 상태라 그만큼 독이 천천히 돌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시노부는 다른 독을 조합해 혈기를 죽일 수 있는 독은 아니지만 최대한 고통을 주는 독을 엠무의 몸 곳곳에 찔러넣었고 엠무는 엄청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면 안 되겠다며 열차에 넓게 퍼진 자신의 몸을 하나로 다시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카나오는 혈기의 몸이 맨 악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곧장 그대로 뛰어갔는데 맨 악한에 도착해보니 이미 독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엠무의 모습이 있었고 카나오는 그대로 꽃의 호흡을 사용해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엠무가 소멸하게 되었고 무사히 열차도 멈춘 뒤 시노부와 카나오는 다친 승객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우는 시노부가 아까 혈기술에 빠져 잠들어버린 것에 대해 자꾸만 놀려대는 바람에 열차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기회가 느껴졌고 황급히 불의 호흡의 검술을 사용해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기우의 눈앞에는 상현사는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고 아카야는 여기서 네 녀석이 제일 강한가?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시노부가 주인공이 된 시나리오에서는 엮이게 된 캐릭으로 기우가 적합하게 초반부에 기우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많이 넣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